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디스크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만성 허리 통증의 20%는 디스크 내장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과 최신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동네 우리들 병원 이원호 병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네 우리들 병원 마취 통증학과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 질환하면 디스크 탈출증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디스크 내장증의 질환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이 두 질환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디스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네. 척추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크는 내부의 말랑말랑한 수액과 또 그 수액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두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내부의 수액이 여러 가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서 신경을 눌러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 병이 흔히 잘 아시는 디스크 탈출증 또는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네. 반면에 디스크 내장증이란 내부 장애증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디스크 내부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주로 허리 통증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네. 따라서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탈출증과는 원인부터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척추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았는데도 이제 내부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픈 이제 이것이 디스크 내장증인데요.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가요? 네, 디스크는 내부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직접 공급받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뼈와 디스크가 맞닿아 있는 종판이라는 부위에서 미세한 모세 혈관들의 확산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네. 척추 디스크의 반복적인 압력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져서 디스크 바깥에 그 섬유륜에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틈으로 이상신경을 동반한 흉터가 자리 잡아서 척추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처럼 원래는 없던 신경이나 혈관이 새로 자라나서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디스크 수액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안에 나쁜 살, 굳은 살 또는 티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자라나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디스크 내장증을 앓고 있다면 우리가 몸에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네, 크게 5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디스크 내장증이 의심되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비교해 봐야 네. 되겠어요. 첫 번째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오래 앉아 있으면 요통이 생기고요. 특히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30분 이상을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일어나는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견딜만 하지만 무리한 일을 하거나 명절에 일을 많이 하시거나 제사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하면 그런 생기는 통증이 1년에 몇 번씩 자꾸 반복되어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허리가 아플까 봐 아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허리를 숙인 상태로 일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 감기나 세수하기 등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디스크 내장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주로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외상 때문에 생깁니다. 네, 네. 디스크에 가해지는 외상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가 삐끗하는 등의 아주 사소한 외상이 디스크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축적되는 경우와 또 교통사고나 낙상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큰 힘이 디스크에 갑작스럽게 가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후자의 경우 즉 교통사고 등과 같이 큰 힘이 갑작스럽게 가해지는 경우라도 디스크가 건강하다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왔었다면 갑작스러운 외상에 손상받기가 더 쉽겠죠. 네, 따라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이 그렇듯이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나쁜 자세나 사소한 외상이 쌓이고 쌓여서 디스크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디스크 내부에서 생긴 문제라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 내부 장애증은 척추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검사하는 CT나 MRI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네. 진단이 쉽지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거나 튀어나온 디스크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꾀병으로 오인받기도 아주 쉬운 질환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최근에는 만성 요통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디스크 내장증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네. 디스크 조영술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로 약물을 디스크 내부에 직접 주입을 해서 네. 손상된 섬유륜의 상태와 통증의 유발 정도를 관찰하여서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아프지는 않나요? 주사약이 들어갈 때 네. 평소에 느끼는 통증이 약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통증이 유발되면 뻐근하게 아플 수는 있고요. 네. 그 정확한 위치에 그 통증이 유발되는 그 섬유륜만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주사가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내장증이 의심되더라도 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원인 디스크를 찾아낼 수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그 디스크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 조영술은 내장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과 최신의 치료법에 대해서 동네 우리들 병원 이원호 병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7711 애청자께서요. 저도 물건을 들던가 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굽혀집니다. 그럼 저도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물론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지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중요하고요. 네네. 이렇게 걸으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의 유무 정도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증상으로 봐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0052 애청자께서는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허리부터 장다리까지 뒤쪽만 아프고 당기신데요.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제가 유통업을 하는데 음료수 상자를 많이 들고 나릅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디스크 내장증은 물론 다리 하지로의 그 통증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대부분 허리의 통증이 대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분께서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뒤쪽이 땡기고 아프시다면 내장증보다는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운전도 오래 하시고 무거운 물건도 같이 나르고 하는 허리에 안 좋은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디스크라든가 이런 디스크의 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11 애청자께서요. 나이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이는 40세 남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젊으신 분이시네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있는 나이하고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네. 상관이 있고요. 네. 40세 남자분이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굽혀진다면 내장증의 가능성이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고요. 621국에 9490번 혹은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도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스크 내장증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먼저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많지만 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부 장애증이 있는 디스크가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허리에서는 허리로 가는 부담의 그 대부분을 근육이 같이 감당해 주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 요통이 완화되게 됩니다. 허리가 약한 상태라면
시간이 흘러서 디스크 내장증에 의한 통증이 줄더라도 디스크 내장증에 의한 요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허리가 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네, 운동 치료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네. 허리든 목이든 척추에 생기는 그 병의 대부분이 자세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자세 교육과 함께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광안대교에 삼중 추돌 사고는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차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차들이 이제 서서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고가에서도 사고가 나 있네요. 도심 방향으로 진양 나들목 진안 지점에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동서고가 도심 방향으로도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현상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이 1290 애청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량조 통신원에 또 사고 제보가 있습니다. 반송로 안락교차로에서 명장 정수장 방향으로 조양 맨션 앞 1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났고 또 뒤로 지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사고 제보 감사합니다.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 제보,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80-450-8000번 080-450-8000번으로 제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도 또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냉정 방향으로 가락 나들목 못간 지점 추월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의 추돌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영근 통신원 제보 감사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그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클리닉 퀴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클리닉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OX 퀴즈 준비하셨는데요. 한 번 더 내주실까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직접 눌러서 생기는 병이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O고요.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병일까요? 자,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로 O나 X 중에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디스크 내장증과 최신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디스크 내장증 수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디스크 내장증을 수술로 치료하려면 작은 수술로는 힘듭니다. 요통의 원인이 되는 고장난 디스크를 완전히 다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위아래의 척추뼈를 고정시켜주는 척추 유압술 등의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스크 내장증과 같이 요통이 주 증상인 병에서는 가급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하여 수술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시술의 개념으로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섬유륜이 찢어진 틈을 고주파나 레이저 등으로 태우거나 수축시켜서 새로 자라난 혈관과 신경을 없애는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도 디스크 내장증 치료에 유용하다고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디스크 성형술,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은 환자가 편하게 엎드린 상태를 취한 후에 부분 마취를 하여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 조영술을 통해서 찢어진 디스크의 그 섬유륜의 위치를 확인해서 그 부위로 볼펜심처럼 가느다란 내시경관을 넣어서 작은 집게 등으로 조직을 떼어내고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새로 자라난 혈관과 신경을 태우고 수축시켜서 없애줍니다. 수술과는 달리 척추 근육이나 뼈를 훼손하지 않고 손상된 섬유륜만을 선택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네. 안전하면서도 빠른 치료가 가능하고요. 빠른 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네. 디스크를 보존하기 때문에 디스크 본래의 쿠션 기능을 유지시켜서 시술 후에도 스포츠나 육체 노동 등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목적으로 디스크 내부가 아닌 신경이 자라 들어간 그 디스크의 섬유륜의 외부에서 내시경으로 접근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새로운 섬유륜 신경 성형술도 최근에 개발되어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형술이라고 하니까 일단 미용과 관련이 있는 듯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왜 성형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기존의 척추 디스크 수술법이 대체로 디스크 절제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네. 이 시술은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형술이란 말은 흔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는 보다 다른 의미의 그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최대한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최대한 원래의 건강한 기능을 복원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함께 사연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8377 애청자께서는요. 어머니가 디스크가 있으신데 오늘 잘 들어야겠습니다. 에휴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1453 애청자 정답은 틀리셨어요. 디스크는 치료만 조기 잘 받으면 고통 없이 현대의학만으로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7711 애청자께서도요,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앞서서 상담을 해드린 애청자이신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오셨네요. 45번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를 안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심한 통증이 오면 수술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꼭 해야 합니까? 라는 또 질문을 해오셨나요? 네, 흔히들 디스크 수술하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했던 그런 거창한 수술을 상상을 하시고 두려움을 가지시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세 남자분이시라면 네. 지금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디스크를 제거하는 간단한 뭐 시술이든 수술을 하셔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은 전신 마취 후에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이나 척추뼈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수술법도 있지만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20-30분 내로 할 수 있는 내시경 치료법도 요즘은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료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40세 이후에 그 건강한 허리로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운전하는 직업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수술 후에 운전으로의 복귀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내시경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기간은 충분히 갖는 게 가지고 좋겠죠.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올려주셨나요? 5789 애청자이신데요. 정답은 맞춰주셨고요. 50대 여자입니다. 격렬한 운동 혹은 변을 좀 힘들게 보면은요. 허리하고 목이 욱신욱신 거리다가 1분 정도 있으면 또 괜찮아집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 변을 힘들게 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는 재채기를 한번 하거나 할 때도 허리가 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은 MRI 검사 등등 해봐야 되지만 곧 괜찮아진다면 뭐 큰 병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변비를 치료하셔야겠죠.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이나 네.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602 애청자께서는요. 52세인데요. 8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자고 일어나면 뻐근해서 허리를 못 편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를 못 펴는 증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술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나요? 이 수술 치료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구조들을 약간 훼손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계면활성제, 쉽게 말해서 이런 계란 흰자처럼 미끈미끈한 그런 그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인공적으로 그런 걸 넣는다 하더라도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증상으로 볼 땐 유착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그럼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치료법은 이 질환을 앓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렇다면 디스크 내장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디스크 내장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그 동작을 피하고요. 네. 허리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1시간에 10분 정도의 그 휴식을 취하고 몸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후에 어느 정도는 증상을 조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세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과 최신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클리닉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정답자 뽑아주시죠. 오늘 문제는 어떤 거였나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직접 눌러서 생기는 병이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께 행운을 드릴까요? 네, 오늘은 퀴즈 정답자. 8164 애청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164 애청자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외식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크 내장증은 흔히 골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대증적인 보존 치료로는 증상의 완화가 어렵고 또 쉽게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그 평생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견디면서 그냥 살게 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최근에 진단 검사 기술의 발달과 치료 장비의 발달로 예전에는 두고만 보던 이런 디스크 내장증을 이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면 크고 어려운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있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그 큰 5가지 증상 중에 한두 가지라도 있으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서 만성 질환으로의 그 진행을 차단하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과 최신의 치료법에 대해서 동네 우리들병원 이원호 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모